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이용석입니다. 자, 장 마감을 앞두고 이 시각 오늘장 이슈와 특징주 그리고 투자 전략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장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섹터와 종목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길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서해경제TV 채널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자, 오늘도 끝까지 마감인바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빨간불 켜고 출발을 했다가 반등이 나온 뒤에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2700선도 붕괴가 됐고요. 현재 1.19% 하락한 2672.38포인트 나타내고 있네요.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네, 현재 개인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299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110억 원, 외국인이 2,340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죠. 먼저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표주들 우크라이나 리스크로 하락세 이어가고요. LG에너지솔루션 현재 2.70% 하락한 45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파란불 켜고 있고요. 네이버 1.09% 하락한 31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 보시죠. 네,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이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 보이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파란불 켜고 있네요. 다음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도 오늘 변동성 큽니다. 빨간불로 출발했다가 파란불로 전환이 됐는데요. 1.55% 하락한 839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네,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311억 원, 기관이 235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535억 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가 4.73% 하락한 6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는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LNF가 지난해 4분기 수익이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는 소식 있고요. 그리고 펄어비스가 현재 2.21% 빠지고 있습니다. 92,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92,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검은 사막 모바일 출시 소식에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지금은 조금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위부터 10위 종목 보시죠. 네, 역시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가 지난해 영업손실 117억 원 소식 있고요. 전저점 깨고 오늘 내려갔습니다. 현재 4.04% 하락하면서 28,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트리온 제약도 4.55% 빠지면서 8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 마감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막판 전략이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 있죠. 폭발 직전의 종목을 미리 선점해서 수익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 내일의 붐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수익의 기쁨을 책임져줄 민경철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났는데 오늘은 상한가를 잡아낸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선 시작 흐름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바로 어제 우리 방송 시간에 다뤘던 효성 OMB가 올해 18번째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가 또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이제 바닥에서 저점 찍고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종목군들을 준비했으니까 시장 이야기 지루하지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마지막 종목들까지 좀 선별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제 전일자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1% 무너지면서 출발했다가 올라갔다가 결과론적으로는 제자리로 좀 잘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는데, 자, 우리 증시는 아침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네. 오늘은 오후장에 더 많이 빠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맹국인 이제 미국의 우방국인 대한민국을 갑자기 미국이 여행 금지국으로 선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유는 이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가 이제 5천만 인구 대비 5만 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렇죠. 인구 대비 미국은 하루에 20만 명. 우리는 하루에 5만 명. 하지만 인구 대비해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 비율이 높아서 오미크론 때문에 여행 금지한 거다라고 그렇죠. 미국은 밝혔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1월 정정하겠습니다. 2월 16일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D-Day로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가운데 네. 마침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네. 김정일의 생일 80주년이 바로 2월 16일 내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일은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80주년 기념해서 북한의 열병식과 군사 도발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16일이면은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 내일에서 내일 모레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기간에 이제 뭐 군사적인 행동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발생된다면 네. 칼을 뽑아 든다면 중국도 대만의 군사 리스크를 이렇게 강조시킬 수 있고 다시 한번 이제 재점화시킬 수 있고 북한도 마침 김정일 위원장 이제 80주년 생일 앞두고 또다시 새로운 군사 도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일각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 우리 증시가 상해 지수 올라가고 지금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네.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나라를 여행 금지했다 이게 혹시나 전쟁 리스크와 연계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사실 신규 확진자만 놓고 보면은 미국이 월등히 많은데 그렇죠. 우리나라를 여행 금지한다라는 게 마침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 여행 금지를 한 직후에 대한민국을 여행 금지 국가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마치 러시아의 전쟁이 터지면 북한에서도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여행 금지를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일각의 그런 우려들 그리고 자 이런 이슈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막 심각한 공포스러운 이슈가 아니거든요. 네. 저도 만기 전역을 했고 우리 앵커님도 만기 전역을 하셨는데 자 만기 전역하신 분들은 수십 년 동안 뭐 북한과의 전쟁 무섭긴 합니다만 싸워서 이길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네. 실제로 우리나라가 싸우면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굳이 질 전쟁을 이런 발생시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국군 장병들을 믿고 그리고 저와 앵커님과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전역하신 우리 예비역들을 믿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우리 증시의 그런 낙폭이 어떻게 보면은 자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좀 크게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찌 됐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겁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우리나라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80주년이다. 군사도발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 여행 금지한다. 하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 공세를 이제 취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순매도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이지만 삼성전자의 외인 비중이 50%고요. 네. 코스피 코스닥의 외인이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역할이 그렇죠. 크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26일 정리하겠습니다. 2월 1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D-Day인데 마침 북한도 우리 김정일 위원장 생일 80주년이고 마침 미국이 대한민국을 여행 금지시켰다. 이거 또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던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전방위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좀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이렇게 막 맞이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냥 일상생활 하다 보면 시간 지나가 버리면은 그냥 지나갔던 이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지만 2월 16일이 지나가서 시간이 지나서 이런 전쟁 리스크에 대한 공포감이 낮아지게 되면은 발생하지 않은 전쟁 리스크로 인한 지수의 큰 낙폭은 박앤세일은 결국에는 종결되고 단기 저점에서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자 제가 1월 말 설 연휴 전에도 지수가 너무 많이 빠져서 북한이 1월 달 미사일 7번에 도발을 했는데 쏠 때마다 빠지고 1월 달
코스닥 지수의 상승이 계속 도망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월 달 거의 코스닥 지수가 한 달 만에 마이너스 20% 조정을 받은 그 저점 연결 때까지 지금 조정을 받은, 즉 이중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포스럽고 자포자기하고 뭔가 이제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조정의 그런 힘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는 것처럼 상승 빨간물의 맛을 보여주다가 빼버려가지고 더욱더 좀 자포자기하고 뭔가 좀 침울한 마음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바로 우리 설 연휴 끝나고 강하게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또 이제 리바운드가 들어왔던 부분들을 떠올리시면서 지금 지수가 무너질 때 매도를 진행하신다면 그 매도하는 시점이 최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저는 W자 형태로 지수는 이제 반등하게 될 것으로, 전쟁은 발발하지 않을 것으로,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만 우리 전쟁 리스크 물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계속 떠들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이것 때문에 공포스러울 수 있지만 북한과의 전쟁은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발발하더라도 예비 역인 저와 우리 앵커님과 우리 PD님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맞서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이런 위기 장세 일단은 조금은 이제 한 발짝 멀리서 우리가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 내가 손실이 났다라 하더라도 내가 앞으로의 상한가 종목을 어떤 종목으로 캐치해서 손실을 해칭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예비군이 아니라 이제 방위로 이제 넘어가서. 저도. 이제. 예비역이요. 예비역. 알겠습니다. 예비군은 저도 끝났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선을 그시려 하시는데 저도 이제 예비역으로서의 그런 이제 저도 예비역으로서 함께 힘내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경제가 좀 휘청이는 모습인데 이것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터져서 러시아와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된다, 세계 재단을 하게 된다 하면은 미국 증시가 이렇게 보합권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박살나야 되고요. 오늘도 선물 지수가 그냥 지하 끝까지 내려가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8,000개 이상,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7,000개 이상입니다.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가 실제 세계대전을 치르게 되면은 공멸이기 때문에 이것은 블랙스완입니다. 발생될 가능성이 0.01% 미만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발발됐을 때, 세계 2차 대전 터졌을 때 모든 돈의 가치가 그냥 휴지 조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제 미국이 전쟁을 치른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본인들이 일궈놨던 이런 자산의 부를 하루아침에 몰락의 길로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관점에서 이제 두 국가가 실제 핵전쟁, 세계대전으로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이제 저는 좀 맞지 않나, 그런 방향성의 시나리오가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미국 증시가 어제 급락하지 않고 빠지는 듯 하다가 보합권 마무리되고 오늘 장중에 선물지수도 크게 낙폭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월가의 베팅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제 전쟁이 발발하게 될 거라는 것이 정보가 샜다면 지금이라도 던져야죠. 하지만 미국 선물 지수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2월 16일 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루 이틀 정도 군사적인 뭔가의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의 금융시장에서의 베팅은 전쟁 일어나지 않는다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들을 부각시켜서 어떤 이문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제가 어제 곡물 가격 상승,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파생 시장에서 그 유가와 곡물을 많이 생산하는 미국과 그리고 이제 유가,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는 러시아가 그 파생 선물, 선물 옵션 시장에서의 막대한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로 파생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돈을 챙기고 그리고 나서 이런 이슈들을 불식시키면 저점에 샀던 자산 가격들을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떨어지면서 특정 파생 상품으로 수익을 내고 올라가면서 싸게 잡았던 주식들과 자산으로 또다시 이제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양빵으로 수익을 내는 전략인데, 떨어지면서도 이제 숏으로 수익을 내고 올라가면서도 포지션을 바꾸면서 이제 다시 한번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 전략을 취해가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미국 증시 그리고 미국의 이제 기술주들 특히나 이제 엊그제 크게 조정받았던 뭐 AMD라든가 이제 팡의 주력들이 전방위적으로 상승, 양봉권의 캔들 마무리가 됐었던 이제 모습이 전일자 나타났었기 때문에 전쟁 리스크가 이제 크게 부각되고 있진 않은데,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 증시는 보합임에도 불구하고 선물 지수가 보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크게 조정받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80주년과 미국이 갑자기 동맹국 중에서도 최고의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여행금지 명령을 내린 부분들이 일각에서 조금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자, 내일 지나서 뭐 우리 80주년 행사 군사도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전쟁 우려에 대해서 발발하지 않을 리스크에 대해서 먼저 선반영된 낙폭은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유럽이 또 제지 대란으로 비상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좀 심각해서 뭐 상품의 가격 라벨도 달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 그 영향으로 오늘 뭐 국내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인 건가요? 네, 일단 오늘 뭐 제지 관련주들이 갑자기 돌연 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딱 전쟁 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 첫 번째 국제유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고요. 고물 가격이 폭등했고 우크라이나가 반도체 소재를 미국에다 수출하는 것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했고 여러 가지 그런 뭐 공급망이 안 그래도 좀 이렇게 튼실하지 못한데 거기서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니까 이제 비축하려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마침 또 유럽에 있는 그런 이제 인쇄용 제지 업체가 대규모 파업에 들어가면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이 제지 가격이 수백 퍼센트 폭등했다고 합니다. 이제 꿈의 수익률로 불릴 수 있는 한 뭐 400%에서 500% 정도의 제지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서울경제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그러한 이슈로 오늘 무림 페이퍼와 그리고 무림 무림 계열사들의 그런 제지주들이 오늘 전방위적으로 바닥에서의 매기가 크게 좀 유입이 된 모습입니다. 자, 오늘 무림 페이퍼가 갑자기 장중에 상한가 29.98%의 시세를 만들었었는데 그 상승의 동력이 우리 앵커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다시피 자, 유럽에서의 그런 제지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어떻게 보면은 제지주들이 우리 코로나19 폭락장 속에서 근 2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증시가 흘러갔는지를 떠올려 보면은 포장재 관련주로 갑자기 뭐 둔갑이 되고 갑자기 택배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갑자기 코로나니까 밖에서 외식 못하니까 포장해 온다 해가지고 포장재 관련주로 갑자기 또 시세가 부출되고 했었던 이제 과거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유럽의 그런 제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갑자기 또 급작스러운 수혜주로서 오늘 무림 페이퍼 코리아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장중에 반짝 시세가 좀 분출됐었던 모습인데, 자 그렇지만 이제 장 막판에 코스닥 지수가 점심 먹기 전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시가도 회복하고 이 장중에 저가도 잘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막판에 자 미국이 여행 금지 내리고 내일 북한이 도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물량을 던지면서 이 직전의 저가를 좀 깨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조금 엮여서 하는 이야기인데, 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할 때 이렇게 막 밑으로 시장가로 막 던져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외인들은 던질 때에도 우리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밑으로 던져버리고 올릴 때도 그냥 호가 이런 거 내가 얼마에 체결하겠다 걸어놓지 않고 그냥 시장가로 땡겨버리는 게 외국인들의 그런 습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였으면 기관 투자자가 만약에 순매도를 했다면 자 이렇게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이제 매도를 걸어놓고 이제 매수를 걸어놓고 하면서 좀 지수의 방어에 좀 힘을 썼을 텐데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오늘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이런 주요한 지지 구간 지지하는지 이탈하는지 그들은 관심 없다. 그런 관점에서 그냥 시장가로 막판에 좀 밀어버린 모습들이 나타나서 막판에 제지 관련주들도 오전장 잠시 강세였지만 막판에는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최근 약세장이 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리비안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배경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우리 소로스라는 이제 워렌 버핏 형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제 뭐 투자의 귀재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아마존과 애플에 정정했습니다. 아마존과 그 구글의 이제 알파벳의 지분을 정리하고 아마존 주식을 취득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전일자 아마존이 장중에 약 13%가 급등하고요. 종가는 6%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나스닥 기술주는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제 마이너스 1% 떨어졌다가 1% 올랐다가 마이너스 0.2% 정도로 이제 보합권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아마존이 투자를 했었던 우리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6% 급등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과거에 리비안 상장에 대한 테마주로 부각이 됐었던 종목군들이 오늘 몇 종목 장중에 소로스가 그 리비안에 투자를 했다? 리비안이 장중에 바닥에서 상승 장악형, 상승 반전형의 캔들을 만들어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우리 증시에서는 리비안 관련된 테마주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는 종목군들의 좀 매기가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실제로 장중, 에코캡 장중 플러스 9%, 자, 동국 아리네스 장중에 우리 동국 아리네스 장중에 플러스 14%, 자, 대원화성 장중 15% 정도의 상승 시세를 만들어낸 모습인데, 자, 아쉽게도 우리나라 전쟁 리스크 불식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지수가 막판에 좀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지수가 받쳐줘야 좀 수급도 붙고 하는데 또 올리려고 조금 뭔가 이슈를 붙여봤지만 지수가 무너지면서 안 되겠다, 이거 못 올린다 하고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 더 나온 모습이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리비안, 미국 기업이긴 한데 그 기업의 주식의 방향성 관심 있게 추적하시고 상장일의 최저점에서 주요한 매물 구간을 뚫어내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리비안 관련주들 바닥에서 단기 시세 분출 가능성 저는 이제 높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표기해드리는 이 15개 종목들, 자, 리비안 관련주로 캡처해 두셨다가 리비안이 폭등한다, 리비안이 급등한다 하면 그 후발주로서의 리비안 관련주, 우리 단기 시세 노려보는 매매 전략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리비안 관련주 추후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주를 좀 짚어봤는데 지수가 무너지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더 나았다, 이렇게 말씀 좀 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위원님께서 소개해주신 종목들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소개해주신 효성 OMB, 제 앞에서 좀 짚어봤는데 강세를 보였죠? 흐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거를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거 대시대 초입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강조를 해드렸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제 방송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은 갑자기 민경철 전문위원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TV에서 화내지? 왜 이렇게 소리치시지? 하셨을 수 있지만 자, 이 결과물을 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어제 목소리 높여서 강조했는지를 깨우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효성 OMB라는 종목을 자, 언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렸을까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자, 2022년도 2월 14일 효성 OMB 서울경제 내일의 붐이라고 우리 유튜브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바로 어제 우리 업로드된 따끈따끈한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효성 OMB, 자, 우리가 곡물 가격 관련된 이슈로 미래생명자원 이미 60% 수익 내들었다, 팜스토리 이미 30% 수익 내들었다. 근데 아직 바닥권에서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았던 종목이 있으니 그게 바로 효성 OMB다. 이게 과거에 14,000원에서 7,000원까지 반토막 조정받고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뭐가 터졌다? 막대한 거래대금이 전일자 터지면서 대시세 초입의 구간을 만들었다라고 제가 평가를 했고요. 자, 이게 윗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이 윗꼬리 달린 게 차익 실현일까 아니면 물량 체크일까에 대한 물음에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한 달, 뭐 3달 지난 게 아니라 딱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는 자, 오늘 자, 효성 OMB 장중에 29.63%의 시세를 기록하면서 자, 어제 방송 보고 믿줘야 본전인데 민경철 위원님 믿고 베팅하신 분들은 오늘 하루 만에 상한가를 잡아낼 수 있었다. 상한가의 행복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제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은 누릴 수 있었다. 만약에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 그리고 효성 OMB 종목을 저는 못 잡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고 노랑톡에서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분봉상의 흐름을 좀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가 자, 여기서 자, 이거 거래대금 안 터졌을 때 여기 눌린 구간에서 종가에 자, 오후 3시 넘어가지고 자, 여기서 이거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이렇게 소리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나 해서 공략하신 분들은 오늘 딱 개장 자 10분 만에 상한가 잡아드렸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상한가 100종목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이제 효성 OMB가 저의 18번째 상한가를 잡게 해준 기특한 종목으로서의 시세가 오늘 좀 분출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효성 OMB 상한가 갔다. 근데 막판에 우리가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은 자 플러스 30%까지 올라갔었던 효성 OMB가 종가는 지금 4%까지 빠진 모습이에요. 저는 이거 자 제가 제시해드린 자 우리 자 7,600원에서 8,000원 라인 자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사골국 잘 우려서 끓여 먹을수록 더 맛있거든요. 네. 똑같은 종목 수익 냈다 하더라도 끝나는 게 아니라 자 7,600원, 8,0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자 우리 5분 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8,000원 구간 자 여기거든요. 자 분봉상으로 7,600원, 8,000원 구간 여기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저점 다지는 모습 확인된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공략해도 좋은 우리가 단기 시세 노려보기 좋은 구간이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어제 종가보다 4%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어제 공략하신 모든 분들이 아침에 파셨건 지금 방송 보고 파시건 1년치에서 10년치 은행이자 정도의 상승률은 제가 뭐 24시간 만에 안겨드렸다라는 좀 자랑의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제 이제 오션브릿지라고 제가 이제 또 이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강조해드렸던 종목이 있죠. 네. 반도체 소재 관련주로 자 석응의 불량들에서도 제가 이거를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자 우리 제가 정말 휴가 가고 싶다, 오션뷰 보러 가고 싶으신 시청자분들은 오션브릿지를 그렇죠. 매수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렸는데 자 우리 내일에 보면서 강조해드리고 저녁 방송에서 한 번 더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반석 우리 산업부장님께서도 자 오션브릿지의 최대주주를 올라가다 보면은 그 끝에 SK가 있더라라는 힌트까지도 전해드렸던 종목이 우리 오션브릿지라는 종목이었는데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오션브릿지 자 차트 보시면 자 오늘 자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얼마나 이게 대시대 초입이 정확했는가를 우리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막판에 대시대 초입입니다 이야기 드리고 나서 개장하고 한 3시간 30분 만에 16,100원까지. 자, 종가 대비해서 2년치 은행이자의 상승률을 또 단기간에 또 노려보게 됐습니다. 자, 이게 정말 행운이 터졌죠. 자, 복이 터졌습니다. 이게 자, 어제 종가 대비 4%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션브릿지 4%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어제 제가 대시대 초입의 구간이다라고 잡아들였고 실제로 그 구간을 돌파하면서 슈팅 구간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달려가는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션브릿지가 오늘 정확하게 자 플러스 6.86%가 올라갈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하지만 어제 기준으로 대시대 초입이라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천기 누설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션브릿지 아 그래 이거 매수해서 올 여름에는 오션 바다나 보러 갈까 휴가는 이제 바다로 갈까 하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1년치 2년치 상승률을 하루 만에 3시간 30분 만에 좀 안겨드렸던 종목이 이제 오션브릿지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자 그 종목들 말고도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저격해드렸던 우리 붐에서 다뤘던 종목군들은 시장 빠지는 거 대비해서 다 행운이 상대적으로 잘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 2% 올라간 우리 이구산업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남겨두고 자 10% 이상 올라간 자 HRS 종목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이 HRS 종목인데 자 이것도 자 지난주 금요일 여기입니다. 자 이틀 지났거든요. 자 금요일 자 제가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저격을 해드리고 나서 거래대금 없이 우리 기간 조정 거치다가 가격 조정 거치다가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터졌다. 그래서 이게 대시대 초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다음날 플러스 2% 올라갔다가 종가 마이너스 4%가 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2% 올라갔다가 4% 빠져가지고 아 분명히 민경철 전문위원님께서 이거 대시대 초입이라고 했는데 왜 종가가 마이너스 4% 조정을 받았을까? 아 이거 대시대 초입 아닌 거 아니야? 라고 믿음이 없으셨던 분들도 딱 하루 지나니까 사람 마음이 참 달라지죠. 자 플러스 장중 17.92%까지 시세를 기록하면서 자 지난주 금요일 우리 공략했었던 종가 자 7,340원 대비 장중 8,300원 정도까지의 추가 시세를 이틀 만에 노려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뭐 1년치 은행이자 3%도 받기 어려운데 저는 4년치 은행이자의 상승률을 불과 이틀 만에
안겨드릴 수 있었던 종목이 우리 HRS 종목이 되겠다라는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HRS 종목이 이제 테마로 보면은 이제 방산주로도 조금 이제 문어발 전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산주가 좀 강세 보이니까 내일 또 마침 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또 이제 80주년 또 생일이다 보니까 오늘 또 수급이 좀 강하게 좀 유입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추정을 해보도록 하는데, 자, 이거 돈 써서 주가를 끌어올린 사람들의 얼굴 저는 모릅니다. 근데 자, 이거 주가 들어올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우리는 대시대 초입에 같이 공략을 했을 뿐인데 그들이 알아서 주가를 끌어올려줘서 우리에게 수익과 행복을 안겨줬다라는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현대사료와 우리 PJ메탈 이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텐데, 현대사료도 지난주 금요일에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것도 자,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서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진 그 시작점에 제가 내일의 붐에서 다뤄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현대사료 차트 보겠습니다. 자, 현대사료 차트 보시면,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대시세 초입의 구간을 만들었다라고 제가 이날 우리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 종가 16,750원 대비 오늘 장중 고가, 자, 얼마죠? 자, 18,100원까지. 자, 장중에 9% 추가 시세 기록하면서, 자, 금요일에 매수하신 분들은 자, 월요일에도 올랐습니다. 월요일에도 장중 6%, 그리고 오늘도 장중 9%까지의 시세 기록하면서, 자, 우리가 자, 지난주 금요일 종가, 자, 여기죠. 자, 금요일 종가. 자, 여기서 공략하는 거 공고 드리고 난 이후에 자, 한 번 수익권 매수 기회를 주고 오늘 장중에 한 번 더 18,100원까지의 추가 시세를 좀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수익 챙기신 분들은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자, 혹여나 저는 이제 물량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15,800원 그리고 16,200원 구간이 이 종목의 저는 변곡점, 주요한 지지 구간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800원 구간, 자, 지금의 구간이 이제 15,800원 구간인데, 자, 15,500원에서 이제 15,800원 가격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들어온다면 그 구간을 다시 한번 단기 시세 노려보는 그 매수의 타이밍으로 활용해서 이번에 또 불확실한 시장 흐름 속에 우리 만약에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될 텐데, 그런 가운데 테마주로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면 우리 분봉상 추세 하단에서 저가 매수했다가 튀어오르면 고가 매도하고 다시 한번 저가에 공략했던 비중 튀어오르면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분할 매도 수익과 행복을 챙기는 그런 매매 전략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PJ메탈 이제 리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된 것 같아서, 자, 이제 사실은 조비 종목도 올라가고 우리 사조동원 종목 올라가고 했는데 마지막 시간 관계상 PJ메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제도 제가 리뷰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내일을 보면서 다뤄드리고 월요일까지 화수목금월 5일 5거래일이네요. 아니네요. 화요일 빼고 수목금월 4거래일 만에 30%의 시세를 누려봤다라고 제가 어제 리뷰를 드렸던 종목인데, 자, 오늘은 40%를 돌파했습니다. 자, PJ메탈. 자, 이제 철강,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제 본 종목이 오늘도 좀 추가 시세를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 여기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리고 나서 딱 일주일 지났습니다. 수, 목, 금, 월, 화 만에 오늘 장중에 플러스 장중 자 18.77%까지 시세를 기록하면서 딱 일주일 지났는데 40% 이상의 상승률을 안겨주면서 제가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정말 대시세 초입이었구나라는 것을 증명해준 기특한 종목이다라고 리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본 종목 같은 경우는 4,000원 초반대까지 조정받았을 때, 그리고 거기서 반등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AS까지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내일의 좀 종목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한 종목군들이 막판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아서 이제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구간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쿠션을 깔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을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라는 종목인데요. 과거에 이제 금강산관광 관련주로도 이제 과거에 2018년도에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고, 지금 일봉상 고점이냐 저점이냐를 판단했을 때 일봉상 추세 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과거의 고가일 때 1,400원 정도 고가 대비해서 우리 700원대까지 마이너스 45% 조정받고 이중바닥 다지고 오늘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네, 우리가 급등하는 테스나 막판에 자, 플러스 3%로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이것도 바닥에서 우리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바닥에서 이슈 없이 움직이던 종목이 이제 막 이슈와 테마로 부각된 것으로 볼 것인가 저는 네, 후자로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본 종목 또한 오늘자 종가 기준 대시세 초입이고 밑으로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 대비해서 위로는 자, 큰 상승 파동이 있을 수 있는 네, 종목이다라는 네,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무림페이퍼입니다. 자, 이제 유럽의 제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 파업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4,000원에서 2,000원까지 반토막이 난 네, 우리 박앤셀 구간에서의 역대급 거래대금이 오늘 동반되면서 주요한 매물 구간들을 자, 돌파하는 슈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림페이퍼 종목도 오늘자 기준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 자 마지막 오늘자 기준 이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은 자, 동방 아그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농업 관련주로 그리고 이제 농약 제조업체로서 비료 그리고 뭐 이런 뭐 살균, 살충제 뭐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자, 과거 1,400원에서 6,600원까지 바닥을 이중 바닥을 다지다가 오늘 바닥에서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테마주로 네, 부각이 되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직전에 저점 영역대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600원 그리고 밑으로 6,400원 구간 밑으로 몇백 원만 손절 잡고 우리가 저가 매수기를 누려봤을 때 위로는 큰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으로서의 관심 종목 설정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당부의 이야기, 첨언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후보군 종목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무림페이퍼 동방아그로 짚어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전송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민경철 위원님과는 여기까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신의 한 수가 이어집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코너입니다. 이정수 전문가가 장 마감 이후 시장 정리와 특징주를 정리해주는 시간입니다. 이정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가져오신 종목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화요일 2월 15일 이제 화요일 날 장인데요. 어제도 시장이 빠졌습니다. 오늘도 빠졌어요. 이 빠지는 흐름에 대해서는 설 명절 이후에서 옵션 만기 때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 것이다. 올라가도 결국은 떨어질 것이다. 이 얘기는 계속했던 부분인데 저는 그때에서 이게 나쁜 기회가 아니고 이게 조정받으면 싸게 사는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은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싸게 저점에서만 잘하면 좋은 기회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시장이 2,600이 깨지느냐 안 깨지냐입니다. 깨지면 이건 저점 매수가 아니고 폭락의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 다 던지고 다 빠져나와야 돼요. 깨진다고 생각이 되면.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깨진다고 생각이 돼서 던지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들 주식을 갖고 있거나 사지는 않더라도 보유는 하고 있겠죠. 그럼 보유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2,600을 지지는 해주겠거니 일단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들 보유를 하고 있을 텐데 일단은 해외 시장을 봤을 때에서 어제 유럽 시장을 봤을 때에서 장중에 3% 넘게 급락을 했었다가 꼬랑지를 달았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일단은 지지를 해주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2,600은 지지하겠거니 일단 저도 그렇게는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독일 시장도 프랑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래 꼬리를 달아놓고 일단 박스권 저점을 지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은 버티거나 아니면 낙폭과대에 따른 지금 박스권 저점 매수로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매수 포인트를 잡았지만 지금 시장이 상승장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상승장이냐 하락장을 볼 때에서는 하락장으로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도 조정장은 맞죠. 조정장은 맞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락장도 맞아요. 지금 미국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깨지면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하락장까지는 얘기한 건 좀 오바여도 조정장은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조정장에서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매매입니다. 그 뜻은 2600이 만약에 깨진다. 일단은 그렇게 보느냐 안 보느냐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궁금하다 그러면 그렇게는 안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2600이 안 깨졌고 유럽 시장도 안 깨졌잖아요. 근데 이게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서는 매매하는 사람들은 손절을 해야 돼요. 짧게 매매한다라는 뜻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가 되는 상황에서는 매수는 되지만 2600이 깨지거나 유럽 시장이 여기 저점이 깨지거나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다우존스가 33,500에서 33,000을 깬다. 그럼 여러분들은 버티려고 할 게 아니고 그때서는 매매하던 것들을 멈추고 손절을 감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다우존스 33,500과 33,000이 깨지면 나스닥도 13,250에서 13,000이 깨지면 그때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은 2,600을 깨고 밑으로 상당히 많이 빠질 수 있는 폭을 가지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져버리면 종목들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빠집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직 안 나왔죠. 그리고 저도 아직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올해에서는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추세가 상방이 아니고 하방으로 조정장이라 그랬죠. 조정장일 수도 있고 하락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내에서는 이거를 돌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3,000을 안착하고 돌파하면 이 모든 얘기는 취소입니다. 3,000을 안착을 하고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 이상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장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3,000 이상으로 돌파하지 않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반등을 주고 왔다 갔다 박스권을 이루다가 결국은 밑으로 떨어지는, 하락장으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락장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럼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다 그러면 안 좋은 거냐? 대부분은 안 좋죠. 근데 현금화 대응을 2,600이 깨질 때에서 더 한다라 그러면 한 30에서 50% 현금화 대응을 한다. 뭐 매매를 하다가 아프지만 손절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빠지게 되면은 그때에서는 싸게 사서 올라갈 때에서 이 수익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면 여기서 2,600이 깨질 때에서 안 깨지는 마이너스 30%짜리, 마이너스 50%짜리 추가적으로 안 깨지는 부분들.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안 깨지면 그 안 깨졌던 부분들이 나중에 올라오면 그게 100%, 200% 수익 나는 부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2,600이 깨지면은 그때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제도 그저께도 공개방송에서도 2,600이 깨졌을 때에서 시장이 제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폭이 된다. 그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회인데 주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피눈물이 마르고 닳도록 떨어지는 엄청난 고통이 될 거다. 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저점이 깨졌을 때에서 현금화 대응하지 않으면. 근데 그 경우는 아직은 안 찾아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고 앞에 있는 얘기만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겁을 좀 많이 내실 텐데 아직 결론적으로는 그런 장은 아직 시작은 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지가 되고 있으니 2,600이 지지가 되는 상황이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일단 보여줬습니다. 오늘 밤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급락하거나 뭐 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 박스권만 잘 지지가 되면 지금부터 이제 좋은 얘기로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이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점 매수 기회인데 저점이 깨지면 손절하라는 얘기고 저점 매수를 하다가 이제 수익으로 올라와갖고 반등을 주거나 올라왔을 때에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반등을 주게 되면 그때에서 그냥 냅두지 마시고 매도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나 욕심을 낼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또 왔다 갔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분명히 또 올라가면 또 여러분들 이때 이제 설명절 이후에서 종목들 반등 준다고 그때 한 3일 좋았죠. 한 3일 동안 종목들 올라간다고 야 이것도 장이 또 좋아졌네 하고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종목들이 갑자기 움직임이 좋아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확 올라갔을 때에서 쫓아가지 말고 그때는 매도 타이밍이고 지금처럼 흔들고 2,600이 지지가 될 때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 때에서 분할 저점 매수를 기회라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그런 얘기였죠. 2,600이 지지가 되면 2,650과 2,600으로 조정을 받을 때 저점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고 그리고 다시 반등을 주더라도 2,850과 2,900은 단번에 못 올라간다. 근데 지금 2,850을 간 적도 없어요.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떨어지기만 했지 2,850 이상으로 들어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떨어지기만 했지.
근데 어쨌든 올라오면 2,850에서 2,900에서 한번 걸리고 다시 밀릴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철저히 박스권 매매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번 주 금요일 전후로 해서 또 변곡점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때 전후로 해서 종목들이 반등을 주더라도 너무 여러분들이 그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수익이 나면 팔아주고 또 내려오면 다시 매도하고 아니면 매수하고 또 올라오면 팔아주고 철저히 박스권 매매 대응 위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잘 보세요. 걔네들이 무너졌는데 종목들을 공략을 한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일본 시장도 다 떨어졌던 이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그 전쟁 리스크잖아요, 결국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급등했던 종목들도 있지만 급등했던 종목들도 오늘 다시 장이 오늘 흔들리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곡물 관련주들도 장중에 잘 버티면서 올라가는 척을 했지만 결국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은 거의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도 시장이 너무 빠지면 그때서는 뭐 오늘 움직인 종목들은 제지 관련주 움직였죠. 유럽의 종이가 공급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관련된 뭐 제지 관련주들 움직였고 농업 비료 사료 관련주도 움직였고요. 전쟁 이슈 때문에 그래서 식량 가격 상승 이슈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식품 가격도 상승한다고 특히 맥주 가격, 소주 가격 올라간다고 그래갖고 움직였고 그 다음에 해운업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로 오늘 강세를 좀 보여줬고 뭐 등등해서 이슈들은 있었는데 그 종목들도 지수가 2,600이 무너지게 되면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2,600을 잘 기억을 해놓고 2,600이 안 깨지면 버티는 것도 가능하고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매수해도 되나요? 됩니다. 안 되지 않아요. 2,600만 지지가 되면 모든 건 2,600만 지지가 되면 평화로운데 2,600이 깨지면 매수되나요? 안 돼요. 보여도 되나요? 더 떨어질 거예요. 추가 매수 되나요? 손절해야 돼. 이렇게 얘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600이 지지가 되느냐 안 깨지느냐.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2,600으로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점 2,591입니다. 2,600으로 얘기하는 거는 거기나 도찐개찐이기 때문에 그래서 2,600짜리 저 자리는 꼭 사수를 해줘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이틀 뒤에 나오는 변곡점에서 상방향으로 틀 거냐 아니면은 2,600을 깰 거냐 라는 일단은 중요한 기로에 쓸 가능성이 이틀 뒤에 나오는데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한 목요일쯤이 되겠네요. 목요일과 금요일 타이밍에서 2,600을 잘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주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를 저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죠. 일단 한 번 정도는 좀 반등이 좀 나와서 종목들이 좀 박스권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인데 일단 이건 세력들의 의도를 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에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자, 일단은 테마주 2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나갔네요. 생각보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좀 짧은 것 같은데 빨리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 OMB 급락을 했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 지속 속에서 식량 가격 상승해서 올라갔지만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면 물린다라는 게 일단 요점인데 그거에 따라 흐름인 거고 조정을 받아도 한번 시세를 주고 흔들렸던 흐름에 대해서는 접근은 일단은 관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학이라는 종목인데 주류 가격 인상이 지금 계속 압박이 지금 되고 있어서 이것도 오늘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박스권 저점으로 밀릴 때까지 매매는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파는 타임이어도 파는 사람들은 이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저점 매수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이슈는 되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늘 이게 어제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랩지노믹스 올라갔다 도로 떨어졌죠. 지지하고 다시 한 번 더 튀어오를 겁니다. 그때 매도 못하신 분들은 매도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시장 점수는 정리해보면은 오늘 65점 양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매수 포인트도 65점 양. 그 다음에
농업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였다 좀 밀렸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양은 아니었죠. 70점 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저점 매수 기회였지만 저점이 깨지면 손절하다 시장 정리해 주셨고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시장 흐름 궁금하시면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정수 위원님과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내일도 시장을 앞서가는 투자 전략과 종목 점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요. 네,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